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기역자 자르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이거는 문틀이나 창문틀을 좀 오려 들어가면서 많이 쓰여요. 이번 모양은 한국보다는 호주가 좀 더 많이 쓰이는데, 특히 호주 같은 경우 욕실 하부장이나 상부장이 좀 많이 들어오고, 이게 먼저 들어오고 나서 타일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걔네들을 오리면서 타일링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쓰이는 모양이에요. 자, 기억자 자르기를 갈 건데, 보통 창문이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은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은 타일이 옆으로 이거를 이제 감싸면서 이런 식으로 옆으로 이제 붙는다고 할게요. 자, 이제 우리가 자를 거는 이걸 자르는 거예요. 자, 그럼 타일이 이런 식으로 한번 붙는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쪽이 창문이 되겠고, 이제 이런 식으로 타일이 붙게 되겠잖아요. 그러면은 일단은 먼저 체크를 하면은 이쪽이 사용하지 않는 창문 부분, 이쪽이 이제 사용이 될 부분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타일 한번 볼게요. 이쪽 부분은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때려본다 그러면은 떨어져 나갈 수 있는 부분이고, 반면에 이쪽 부분은 조금 두꺼워서 때려도 버틸 수 있는 부분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라인더를 할 때도 약한 부분들을 먼저 생각해 보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이 경우 여기를 먼저 그라인더를 잘라 놓는 게 더 안정적인데, 만약에 제가 여기까지 먼저 들어왔어요. 그런 다음에 이쪽을 들어가려 그래요. 그러면 타일을 한번 볼게요. 그렇게 되면 타일이 여기가 다 잘리고, 제가 여기 뒷부분을 좀 남겨놓지 않는 한은 다 잘리고 여기만 이렇게 붙어있는 상태인 거예요. 딱 이 부분만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가 힘이 없겠잖아요. 그러면 제가 여기를 툭 치거나 하면은 여기가 무거우니까 이렇게 떨어져 나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잘라야 될 게 이쪽에 이제 얇은 부분이라는 거고, 그러면은 이 얇은 애랑 이 잘리는 부분이랑 이제 분리를 시키게 되겠죠. 그 다음에 힘의 방향을 생각을 해보면 여기 넓은 부분에 아직 안 자른 부분에 의지해서 나머지 타일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 얇은 타일은 좀 더 이제 안정적으로 자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제 그라인더를 한번 해볼게요. 사실 그 지금 모양 그린 게 이게 좀 비약적으로 좀 심하게 그리긴 했어요. 연습용이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 보통 현장에서 이렇게 걸리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이게 기술자분이 좀 세팅을 잘못했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현장 상황상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경우 이렇게 간혹 나오기는 하는데, 뭐 호주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는 세팅을 잘 하지 않고요. 한국 같은 경우는 잘 모르겠어요. 한국은 바닥 타일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한쪽을 풀장, 그러니까 한국어로 온전한 장으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저쪽 반대쪽에 남는 쪽이 이런 게 좀 걸리는 경우도 간혹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것도 보통은 이렇게까지 오리지 않고 그냥 일자로 잘라버리시는 게 보통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오릴 경우는 별로 없다는 거. 자, 지금 보시면 제가 손을 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두 개가 분리가 돼버렸죠. 보시면 이렇게 분리가 됐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이거를 만약에 제가 이쪽부터 잘랐다 그러면은 이쪽은 그냥 같이 떨어져 나가 버렸을 거겠죠. 자, 이제 뒤에 조금 남은 잔여물을 갈아내주는 작업인데, 이거는 뭐 하다 보시면 편하신 부분이 있을 거예요. 저처럼 뒤쪽에서 따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앞에서 따는 부분도 있겠죠. 제가 기역자를 양쪽으로 그려서 해보시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V차트처럼 그라인더와 그려지는 그림의 방향에 따라서 서로 다른 방향으로 그라인더가 진행이 되는 걸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잔여물 제거해야 되는 구석진 부분도 방향이 서로 반대이기 때문에 이건 역시도 서로 느낌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해보시라고 권유를 해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 역시 하시다 보면은 본인에게 맞는 방향도 찾으실 거고, 요령도 금방 생기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 지금 영상에서는 연습 영상이기 때문에 동그라미와 X표를 침으로써
이제 쓸 타일과 안 쓸 타일을 구분을 하면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거는 굳이 현장에서 이렇게 안 하셔도 되고, 안 하시는 기술자 분들도 좀 많아요. 바로 이제 저 같은 케이스인데,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괜히 타일 표면에 자국이 남는 게 싫어가지고, 이거를 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안 하지만, 연습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게 타일에 따라서 어떤 펜이라던가 잉크라던가 심지어 이제 연필로 체크를 하더라도 이게 절대 지워지지 않는 타일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미리 드리는 거고, 아마 이제 타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이걸 이제 알고 계실 텐데, 일단은 타일을 처음 시작하는 데모도 분들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여성분들이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셀프 인테리어를 하려고 하다가 이제 이런 쪽으로 이제 관심이 생겨서 이 영상을 보게 되시는 분들을 타겟으로 영상을 찍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세세한 부분을 설명을 해드리고 있어요. 반대쪽은 굳이 하진 않을게요. 자, 이제 이번 영상의 마지막 타일을 이제 자를 거고요. 그리고 사실 제가 지금 자르고 있는 타일은 제가 아는 분이 영상을 위해서 이제 주신 건데, 타일이 받아보니까 좀 유연하기도 하고 강도도 좀 좋은 타일이라서 자르기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사실. 근데 이제 제가 설명을 하는 거는 혹시 이제 포셀린 타일이라던가 특히 이제 호주 같은 경우 많이 만날 수 있는 그 강도 좋고 유연하지 못한 타일이라거나 아니면은 뭐 잘 부서지는 뭐 스톤 이런 거를 이제 만나서 곤란한 경우에 이제 그럴 때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랑 같은 타일이 아니라 뭐 포셀린 같은 다른 타일을 만나서 커팅을 할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영상하고는 좀 다르게 조금 시간이 걸린다거나 약간 이제 자르는데 어려움이 좀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라인더를 할 때 한 가지 더 저만의 방법을 알려드린다 그러면은, 이게 만약에 굉장히 잘 깨지는 타일이었다고 한다면은 이렇게 남아있는 부분을 일부러 많이 좀 남겨요. 이거 지금 좀 생각 없이 잘라가지고 이게 반대로 됐는데, 이쪽처럼 저쪽 이제 얇은 부분을 이렇게 남겨가지고 좀 힘을 좀 받고 안정적으로 자를 수 있게 하는 방법이 한 가지 더 있다는 거. 자, 이번에는 기역자 모양으로 여러 가지 방향으로 이렇게 한번 그라인더를 해봤는데요. 이거는 타일을 하시게 된다면은 굉장히 여러 번 자주 사용이 되는 그림이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연습을 많이 해보시면은 아무래도 시간 단축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고, 이번에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감사합니다.